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소식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블록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 조치 먼저 변호인단이 했던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정치인의 요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 어게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정치 집단 그분들의 주장이나 어떤 연설 같지 않습니까? 난 화해할 거다. 근데 그 대신 당신들이 불법으로 이걸 지금 혐의를 씌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구속을 풀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지금 변론이지 않습니까? 변론이죠. 법정에서의 발언이 마치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들린다는 것은 사실 변호인이라는 것은 외피만 변호인을 썼지 사실은 변호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교수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교수이자 정치인인데 제가 교수로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정치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쫓겨납니다. 교수일 때는 교수로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저 변호사 두 양반이 변호인의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인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자기의 클라이언트, 자기의 의뢰인인 김용현 피고인을 어떻게든 변호해서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입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신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정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렇게 하고 나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행위를 계속 부채질합니다. 이런 건 변호인을 자격증을 이용해서 저는 정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치 교수라는 자격증을 이용해서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정치하면 쫓겨납니다. 요즘에 교수도. 저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저는 정말 극단적인 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인 분석이 이제 정치 행위고 정치의 언어라는 건 대체적인 분석. 그러면 정치권 입성을 목적으로 할 텐데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이런 변호사 분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정치권에 입성을 하시죠? 실제로 저 이모라는 그분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 최측근입니다. 이미 그 자유통일당 전신전당인 국민혁명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스팔트 정당이죠.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미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고 매번 그런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서 정치 연설 선동을 했었고요. 실제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관련된 재판이나 기소나 수사에 가장 앞장서서 변호인 조력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뿐이지 일관되게 정치 행위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적 기반이 그 자유통일당? 그렇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치를 그렇죠. 하겠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계엄 옹호론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엄 옹호론이라고 하는 정치 그룹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행위를 변호사라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게 와서는 제가 송파병에서 당협 활동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요. 오늘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을 냈냐면 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재판부가 감치하고 재판부 자체에서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더 큰 단위에서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경찰에 고발하고 법정 모욕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법정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요. 저분들이 비단 법정에서 기이한 행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법정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 해당 재판부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법원을 모욕하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렇겠죠. 보고요. 예. 또 특검 측에서도 그동안에 김용현 이 변호인단이 했던 언행들을 일일이 다 적시해가지고 변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변협 자체 징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분들은 법정에서 변론 활동을 한다기보다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뭐 저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의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경력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도 이런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법정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 세력화를 저는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자유통일당에 머무를지 더 큰 어떤 정치 세력화를 의도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과 같이 이제 보수의 큰 집으로 들어가는 어떤 예. 진입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저기 다 걸쳐 있는 윤 어게인 세력을 저런 어떤 법정의 모습을 통해서 결집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저게 피고인 본인들이 방어하는 피고인에게 하등 유리할 게 없거든요. 변호사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지금 피고인을 대리하거나 방어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저렇게 법정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 활동,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뒷부분에도 이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여쭤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에겐 유리하지 않아요. 그럼 가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인데도 크게 만류하지 않는 거는 김 전 장관도 비슷한 쪽에 있다고 그렇죠. 비슷한 생각일까요? 지금 이제 이른바 계엄과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물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정도가 계엄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뭐 사령관이라든지 장관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임무에 종사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두 양반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아마 최근까지도 제가 그 기억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격려하는 편지도 보내고 옥중 메시지도 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정치 사상, 정치적으로 확신범 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잘못한 게 하등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받는 과정에서 지금 재판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왔던 저 두 명의 변호사들이 재판정을 이용해서 재판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건 당연히 자기가 수임료를 내고 불러온 변호인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자기의 재판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 재판에는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예. 사실은 피고인 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화를 내고 변호인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치적 동지 입장에서 저는 계속 저 재판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변호인들이 뭐 기행이 뭐 워낙 많은데 법정에서 이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구치소 감치 명령 받고 구치소 이동 중에 교정 직원에게 선교 활동을 했다거나 이게 이제 재판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중계를 보는 강경 보수 구구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판사에게 쏟아내고 예.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정치 투쟁화하는 건 제가 볼 때 생중계 요청이 저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중계해서 물론 녹화해서 중계하는 겁니다만 시간차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발언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과 없이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의식 행위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는 연설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의 행동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거든요. 예. 근데 저분들은 지금
그런 극단적인 계엄 옹호 세력의 집단들을 대변하고 또 그와 같은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 재판정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장소로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